안녕하세요. 아임피터 뉴스 임명도 기자입니다. 부산의 이슈와 정치를 같이 나누는 시간, 부산인. 오늘은 부산 참여연대 양미숙 처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언제나 봐도 좋습니다. 우리 이성환 정의당 부산시장 대변인. 예, 깍두기 정의당 부산시장 대변을 맡고 있는 이성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하면서 원래 방송국에서는 이거 칸막이 치면은 마스크 벗어도 되는데 저희는 이제 유튜브 방송이라서 3명인데 1명은 껴야 될 것 같아갖고 저만 끼는 걸로. 이게 마스크 쓰니까 좋네. 제 얼굴도 안 나오고. 그런가요? 부담이 됐었어요. 그럼 우리 다 껴야 되는데. 아니에요. 자, 오늘은 우리가 나눌 주제는 박형준 시장이 주장하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제 공약으로 내걸었던 15분 도시. 네. 15분 도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박형준 시장이 얘기하는 15분 도시, 우리 간략하게, 이성환 대변인이 그거 조금 짧게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 15분 도시라는 게 어떤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박형준 시장이 그 2021년 그 재보궐선거 때 이야기했던 15분 도시는 잘 모르고 한 이야기다라고 밖에 평가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15분 도시 이야기하면서 어반루프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가덕도 신공항에서 어반루프 타고 기장까지 15분. 15분. 그걸 15분 도시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시장에 당선되고 공부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조금 모양새를 갖춰가는 것 같은데 아직도 박형준 시장이 말하는 15분 도시의 정체가 뭔지를 아직까지 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박형준 시장이 얘기하는 15분 도시는 원래 이제 모레노 교수, 프랑스의 이제 모레노 교수님이 얘기한 건데, 그러니까 15분 안에 15분이면 보통 이제 도보나 자전거까지, 대중교통까지도 이용하지 않는 그 범위 내에서 모든 생활 여건, 그러니까 뭐 직장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마트라든지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생활권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걸어서 15분이면 1km, 그리고 자전거로 15분이면 2.5km, 이 정도 거리 그러니까 반경을 두는 거죠. 최대 3km 안에서 네.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도시를 말하는 건데, 우리 양 처장님은 계속해서 이 박 시장의 15분 도시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두 분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박형준 시장이 지난 3월 25일에 이제 정책 비전처럼 발표를 합니다. 15분 도시에 대해서. 근데 15분 도시 정책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좋은 말은 다 넣습니다. 생태 대전환, 디지털 대재난, 대전환 이런 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저탄소 시대에 대한 선제적 대처다 이런 말씀까지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도시 서비스 체계를 전면적으로 조정해서 커뮤니티 단위 행복한 라이프 스타일을 구현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거 지금 지금 이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말들은 다 나왔잖아요. 그런데 좋은 말은 다 붙여놓은 것 같아. 예. 그런데 대표 사업을 보거나 아니면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하셨냐면, 물론 아까 도시계획과에 물어보니 이제 도보나 자전거로 정해졌다 했는데 3월 25일 발표할 때 뭐랬냐면, 해외에서 말하는 15분 도시와 그러니까 부산의 특수성을 살린 15분 도시는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럼 부산형은 뭐냐면 보행 생활권과 대중교통 생활권으로 이원화하겠다라고 분명히 하셨거든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만약에 대중교통으로 15분 하면 그 권역이 너무 넓어집니다. 그쵸. 근데 원래 그 파리나 지금 다른 바르셀로나나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이런 좀 생활 커뮤니티를 지향하는 N분 도시 이런 것들은 훨씬 더 바운더리가 작습니다. 그래서 걸어서 혹은 자전거로 15분 안에, 그러니까 마트도 있고 학교도 있고 공원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주민 편의시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설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외국 사례는 어떠냐면 지금 있는 공간을 비어있는 공간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오전까지 아니면 6시까지는 이렇게 쓰다가 저녁엔 또 다른 공간으로 쓰거나 그렇게 복합적으로 지금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해서 복합적인 공간을 만들고 그 복합적인 공간에 시민들이 걸어서 오게 해서
걸으면서 아니면 자전거로 자기가 필요한 일상생활을 다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돼야지 기후 위기도 대응할 수 있고 탄소도 줄이고 이제 대중교통 아니면 자가용 이용도 줄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박형준 시장은 분명히 보행권과 대중교통권으로 나눠서 말했고, 또 이게 아니더라도 작년과 올해 발표된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을 보면요, 도대체 15분 도시가 뭔지 하는 계획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낙동강을 건너는 다리도 15분 도시 안에 들어가 있고, 그 도심 혼잡을 막기 위해서 지하로 통과되는 대도심 터널도 15분 도시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15분 도시의 범위를 어디까지 넣어야 될지가 되게 애매모호한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아까 잘 몰라서 그랬다라고 하셨는데, 그럴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15분 도시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갑자기 어반루프가 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궐선거 당시 초기에 이렇게 스텝이 꼬인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얼마 전에는 모레노 교수하고 줌으로 화상회의도 했거든요. 그럼 솔직하게 이런 것까지 다 밝히고 그분을 초대해서 그렇게 화상회의를 했는지 좀 사실은 부산 시민으로서 약간 창피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박형준 시장이 그 2021년보다는 조금 2022년에는 발전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대중교통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처음에 그 재보궐선거 나왔을 때하고 2021년에는 대중교통 체계에 대한 발언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15분 도시라고 하는 건 어쨌든 도시를 재구성하자는 건데, 재설계하고 거기에 중심이 대중교통 체계를 전환하거나 재구성하는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는데 그걸 안 했었는데, 그래도 이번 올해는 이제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건 좀 발전했다고 생각하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잘 몰랐던 거 맞는 것 같아요. 15분 도시에 대해서 알았으면 어반루프 이야기 하면서 15분 도시 이야기는 안 했을 거거든요. 저는 이 박 시장이 조금 얼리 어댑터 뭐 이런 쪽에 그런 게 있죠. 예. 그런 경향, 자기가 좀 더 앞서 나간다. 해외 모든 뭐 선진 사례를 가지고 오는 이런 시장이다. 프로틴 네. 공법도 그런 거잖아요. 뭐 이런 거 하는데, 제가 박형준 시장 부산시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박형준 시장이 재선하기 전, 지방선거 전에, 우리가 지방선거가 6월달에 했으니까 한 3월인가? 네. 3월, 2월부터 무슨 비전 투어라고, 예, 15분 했습니다. 비전 예, 투어라고 되게 막 지역구를 다 다녔어. 예. 작년부터 그랬죠. 네. 네. 다니고 멕시코에서 최종 총 하는 그때 중간 이제 보고회. 모레노 예. 교수가 와서 화상회의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때 보면은 이게 용역 자체가 다 제대로 나온 게 아니었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중간 보고를 4월인가 5월에 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건 계획도 없이, 그러니까 맞아요. 뭔가 이렇게 청사진이나 설계도 없이 그냥 그 사람들한테 갖고, 야, 나 이런 집 지을 거야. 그러고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이게 근데 국자는 이게 네. 그 선거를 노린 기본적인 선거 운동형 시장의 그런 꼼수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선거 운동은 이제 현역 시장 프리미엄이니까 당연히 할 수 있죠. 되게 영리한 거죠. 근데 어떻게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15분 도시를 이야기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정책적 비전을 아까 말했다고 했잖아요. 부산시장이. 그러면 실제로 그 비전에 맞게 정책을 추진하면 돼요. 근데 비전은 해외에서 지금 대유행하고 있는, 원래 이게 2016년에 모레노 교수가 제안을 했지만 그때 주목을 못 받다가 코로나 이후에 이게 주목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이런 것들이 확 뜨는 가운데 딱 이미지만 차용하고 내용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이렇게 시민들을 현혹시키면 안 된다는 생각이죠. 15분 도시를 하는데 우리는 보행이 아니고 대중교통이라고 확실하게 선언하면서 대중교통 중심의 15분 도시를 만들겠다. 그래서 다른 나라와는 확실히 틀리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보행도 하면서 대중교통도 한다. 이거는 다른 용어를 써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시민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외국의 좋은 사례들을 빨리 갖고 오는 그런 시장인 걸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목만 가져온 거잖아요. 그렇죠. 내용은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도시를 하고 싶다면 거기에 맞는 네이밍을 하고 솔직하게 정책의 구체적인 사업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업과 그 정책의 비전이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좀 비판을 하고 싶고 정말로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비판을 하지만 저희도 시민사회도 정말로 15분 도시에 버금가는 부산에 맞는 좋은 도시를 위해서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고 여러 가지 제안을 할 생각입니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 박경준 시장이 15분 도시를 얘기하면서 이거를 또 이번에 지방선거 때 이걸 좀 얘기하는 후보들 되게 많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오영훈 지사예요. 오영훈 지사도 제주도에서 15분 도시를 얘기해서 전국으로 히트쳤죠. 네. 2021년 이후로. 네, 되게 까였어. 왜냐면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제주도 자체가 15분, 우리 집에서 15분 가봤자 산길이에요. 읍내도 못 가. 근데 어떻게 15분이 돼? 그리고 뭐 그 마을에다가 뭐 이런 거 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대중교통 체계도 사실은 제주도가 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15분 하면은 개념 자체가 시간으로 따지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그 중요한 포인트는 시간과 거리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환경적인 부분, 그 삶의 질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제주도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가장 큰 문제가 그냥 어떤 수단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어반루프, 뭐 빨리 가고 대중교통 어쩌고. 그쵸. 그러니까 이 본래 목적이 완전히 퇴색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15분 도시의 어떤 목표의 지향점은 어반루프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는데 어반루프 공사하면서 얼마나 탄소 배출이 많이 되겠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두 가지 정책을 한꺼번에 모아서 15분 도시 안에 어반루프를 넣을 수 있는지가 정말 의문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래도 적어도 사회학자 출신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좀 멋있게 정책을 펴고 멋있게 시정을 할 줄 알았는데 하여튼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물론 시간의 문제도 중요하거든요. 시간과 거리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생활권 내에 여러 가지 기능이 그것을 벗어나지 않고 멀리 가지 않고도 생활이 가능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생활이 가능한 속에서 커뮤니티가 형성돼야 되는 거예요. 이 커뮤니티라는 건 우리가 흔히 이전에는 마을 단위의 공동체, 뭐 반상회 네. 하고 뭐 옆집에 누가 결혼을 하고 이런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위험하고 그리고 골목길을 지나다니는 게 두렵고 이런 도시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활권을 하면서 공동체를 복원하는 이런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그런 건 지금 상실해버린 거죠. 전 두 가지는 짚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5분에 너무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 네. 세계적으로 보면 이걸 이제 15분 도시, 20분 도시, 뭐 3마일 도시 이런 것도 거는 있어요. 이런 걸 흔히 이제 통틀어서 시간 도시주의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채택하고 있는 도시가 한 15개 정도 됩니다. 근데 이 15개 도시는 대부분이 도시기후 리더십이라고 하는 뭐 C14인가? 거기에 가입돼 있는 주요 도시들이거든요. 그래서 부산, 그러니까 이미 15분 도시라고는 이야기는 했지만 각 도시와 그 나라의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개념을 너무 15분 도시에 한정해서 억지로 뭘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 하나 하고. 왜냐하면 부산은 좀 특이하거든요. 삼포지향에다가 삼복도로도 많고 도시가 그 일반 다른 도시하고 동일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형 자체도 그렇고 그런 문제 때문에 그 부분 하나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그 15분 도시의 기본적인 뭐 모레노 교수나 뭐 그 이달구 시장이 했던 4가지 원칙 중에서 아까 이제 양 차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참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생태적인 부분하고 참여가 시민 참여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앵커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스 파리는 그 15분 도시를 설계할 때 메인 그 앵커 기관을 학교를 뒀어요. 그리고 학교의 담장을 허물고 거기다가 녹지하고 시민들 그 학교라고 하는 공간을 복합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그 부산은 그게 15분 도시가 됐든 20분 도시가 됐다고 했을 때 메인 그 지역에서의 기관을 학교로 할 건지 아니면 뭐 박형준 시장이 지금 만들겠다고 하는 복합 뭐 어린이 문화 공간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민센터를
복합 공간으로 만든다든지 좀 그렇게 메인으로 하는 시설과 기간을 정해놓고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원래 15분 도시의 이제 목적은 어떤 새로운 건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니죠. 기존에 있던, 그러니까 뭐 맞아요. 활용하는 주민센터라든지 거예요. 예, 예. 학교라든지를 아니, 활용하는 유효 건데. 공간들. 네. 근데 그 부산시가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 중에서 저기 뭐 부채 1, 2를 달리는 도시인데 뭐 또 자꾸 만들면은 부채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또. 그렇죠. 근데 저번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비전 투어 할 때 그 비전 투어 하고 나면 그 지역에 어떤 건물이 들어서고 뭐가 만들어지고 뭐 또 그래서 용적률도 높여주고 이런 게 막 보도가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진정성 있게 솔직하게 좀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 15분 도시 아까 이제 이성한 우리 대변인이 말한 것처럼 꼭 왜 프랑스처럼 해야 돼? 우리도 다른 15분 하면 되잖아. 그럼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남들이 보기에는 꼭 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N분 도시의 이야기를 하는 듯한데 내용은 전혀 다른 거죠. 그러면 부산에 맞게 이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것들이 유행하는데 우리는 부산에 맞게 이런 걸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포장은 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거 갖고 오고 내용은 정반대인.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건물이 막 지어지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 15분 도시 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것은 물론 정말로 없는 것은 이제 지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언밸런스하게 하지 말고 정말로 좀 시민들한테 진정성 있게 다가가고 솔직하게 좀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 부산하고 서울이 의료 접근성이 높은 도시예요. 맞잖아요. 어딜 가도 다 보건소도 있죠. 근데 찾아가는 의료 버스를 하는데 그것도 15분 도시 안에 들어가요. 근데 찾아가는 의료버스가 어디 가냐면 어차피 버스기 때문에 정말로 힘들고 누워있고 못 나오는 의료기관에 못 가는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왕진을 가든지 아니면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의사가 가서 진료를 해야지 그 큰 버스가 살 수 없단 말이에요. 그쵸. 정작 필요한 건 의료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의료버스가 아니라 정말로 못 나오시고 주위에 보호자가 없고 누워 계신 분들한테 직접 찾아가는 왕진이 오히려 필요한데 의료버스라는 15분 타이틀을 들어서 부산에는 맞지 않고 필요하지 않는데 기업의 돈을 받아서 부산시 돈과 매칭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거는 시간 개념으로만 하는 또 시간에 좀 종속되는 게 있다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한 번의 세미나는 했는데 이후에 이제 좀 더 공부할 생각인데 바르셀로나는 그런 N분 도시가 아니고 두려움 없는 도시라는 그런 개념을 도입하고 있어요. 거기 네트워크가 또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한 차례뿐이 공부 안 해서 이건 이제 다음번에 더 공부해서 또 혹시 소개시켜 드릴 일이 있으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7월 말에 그 관련된 세미나 하시죠? 7월 말에 하게 될지. 28일인가? 거기는 계획상으로는 그거는 이제 내부 세미나고. 내부 세미나. 그러니까 외부에 그건 다 영어로 그 네트워크 회의와 그 자료들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공부하신 분이 7월까지 공부하시고 8월에 좀 그 7월에 하는 세미나는 내부 세미나입니다. 저희도 박형준 시장의 15분 도시를 무조건 하지 말자가 아니고 정말로 올바르게 정착되고 추진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도 안 나왔는데 공무원들이 새로 들어온 개념을 모르는데 온 자기들이 부서에서 하고 싶은 사업을 다 15분 도시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미 다 공부를 부산시 도시기본 계획에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계획에도 다 들어가 있어요. 시장도 공부를 해야 되고 이 정책을 추진하고 싶은 부서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파리처럼 할 건지 아니면 정말로 우리만의 어떤 15분 도시, N분 도시를 만들 건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이 전혀 안 녹아 있어서 너무 답답하다는 겁니다. 15분 도시 관련된 용역 결과 나왔어요? 예, 거의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뭐 중간 보고 약간 들은 거는 거기서는 방향을 잘 제시할 것처럼 저는 들었습니다. 대중교통은 좀 제외하고, 그 이제 처음에는 들어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점차 그 용역이 잘 진행돼서 아마 근데 이제 그 용역이 발표된다고 해서 그 결과대로는 꼭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약간 걱정은 되는데 하지만 원래 15분 도시의 개념을 살린 그 용역 결과가 나오기를 좀 지금은 바라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은 당연히 제외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듣기로는 지금 어쨌든 중간 보고회 때도 이야기된 건 62개의 생활권으로 나누어서 15분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찾아보니까 부산연구원이 30주년 기념으로 네, 작년에 예. 올해 총괄 냈습니다. 예, 예. 시범도시 관련한 그 연구 자료도 냈거든요. 그것까지 좀 참고를 해서 어쨌든 좀 잘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시 중심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원래 15분 도시가 처음에 제기된 건 시가 막 그 도시계획 하듯이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지역이 원하는 형태를 통해서, 왜냐하면 주차장을 없애야 되는데, 혹은 거기 상가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 길을 내줘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게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라서, 그래서 시 중심으로 절대 끌고 가지 말고 좀 긴 시간을 가지고 주민 참여 형태로 좀 시범 도시 계획이 꾸려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릴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산을 한 10년 넘게 이제 취재를 다니면서 한 것 중에서 가장 이제 놀라운 게 뭐냐면은, 부산은 모든 게 그냥 난개발의 기본이 베이스 같아. 하여튼 어떤 시정이 됐던 다, 아까 그 용적률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15분 도시랑 용적률이랑 왜 그게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막 우선적으로 공무원들이 막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뭐든지 개발에 공무원들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 그렇게 해야지 경제가 활성화되고, 지금 용적률을 서부 상권, 원도 신권에 이제 다른 데보다 더 올려준다는데, 용적률 재개발 재건축이 좀 부진한데 다른 지역보다, 그게 용적률을 높여주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진단을 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진단인데,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이 제대로 안 돼서 동서 불균형이 있다. 그럼 재건축 재개발을 해서 동서 불균형을 해소하겠다. 근데 그 재건축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용적률을 올려줘야 된다. 이렇게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동서 불균형이 나온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시가 원도심과 서부권보다 해운대 이쪽으로 그쵸? 모든 사회적 인프라와 문화, 사회, 교육 인프라를 저기다 다 몰빵했죠. 지원을 한 거예요. 저기다 투자를 하고. 근데 이제 와서 그렇게 버려진 원도심과 서부를 뭐라고 하냐면, 재건축이 활성화 안 돼서 그렇다. 재건축이 활성화 안 된 이유는 용적률이 낮기 때문이다. 말도 안 되는 진단을 하고 말도 안 되는 해결책을 제시한 거예요. 그러면 해운대 투자한 것만큼 문화시설, 교육시설, 다른 교통시설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용적률 올려주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럼 당연히 활성화돼도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교통도 편리하고, 볼 것도 많고 갈 곳도 많으니까 거기가 활성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그 부산을 보면은 해운대는 정말 뭐 한 1년에 한 두세 번 오면 올 때마다 바뀌는 것 같아요. 막. 네, 맞습니다. 해운대, 수영구 막 이런 데는 막 팍팍팍 바뀌어. 근데 그 외에 그 제가 삼복도로 그 처음 갔을 때랑 지금이랑 보면은 삼복도는 뭐 별로 바뀐 것도 조만간 없고. 바뀔 겁니다. 이제 어떻게 바뀌어요? 이제 북한에 막 저기 D1, D2, D3에 뭐 몇십 층짜리 건물이 들어섰는데 왜 우리는 안 해주냐 해서, 거기도 이제 건물이 다 올라갔고, 이제 또 바뀔 수 있는 게, 거기가 바뀌지 않더라도 이제는 삼복도에 좀 불편하게 살지만 그래도 좋은 전경이나 경관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앞으로 이제 전부 다 아파트가 더 들어설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오시면 바뀔 겁니다. 그러면 삼복도로가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삼복도로는 있죠. 근데 삼복도로의 가장 큰 특징이었던 부산항을 보거나 바다를 보거나, 그건 이제 없어지는 거죠. 어렵게 살아왔는데 그것마저 이제 부산시가 빼앗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 분들, 거기 사시는 분들은 앞에 아파트 생긴다고 거기 들어갈 수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기도 만약에 개발이 된다면, 삼복도로 개발된다면 거기에 계신 분들이 아니고 또 개발업자들이 해서 외지인들이, 그것도 얼마나 전망이 좋습니까? 예,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건데, 사실 천혜의 절경을 가진 부산이기 때문에 천혜 절경이 결국은 난개발을 부추긴다. 왜냐하면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바다도 있고 너무 경치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는 막 먹고 살기 바빠서 그렇지 않다가 지금 이제 좀 여유가 생겨서 그런 곳에 가서 살고 싶거나, 아니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부산에 아파트를 많이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집으로 여기를 선호하는 거죠. 그런 경관이 좋은 곳을. 그래서 불행하면서도 아이러니컬한 건 경관이 좋아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냐라는, 그건 제가 그냥 그거보다는 분석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 양치장님 좀 말씀하셨는데, 부산의 지형이
산이 많아서 실제로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거 문제도 좀 있어서 특히 지금 앞으로 이제 곧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노후 아파트들 문제도 심각하거든요. 네.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들이 부산은 꽤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그 유튜브 보면은 이제 재건축이 예상되는 아파트 탑 5여 갖고 여기는 일단 가격이 싸니까 무조건 사놓으라 막 이런 유튜브 부동산 관련된 그 영상도 되게 많이 봤어요 제가.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재건축 재개발 때는 항상 비리가 있어서 그 뭐죠, 조합장이 늘 바뀌죠. 구속되고 뭐 조사받고 그쵸. 예, 이런 일이 항상 이제 그 이제 시공사를 어디를 할 건지 해서 계속 로비 받고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의 재건축 재개발은 사실은 지양되고 없어져야 되는데, 원주민이 쫓겨나는 재건축 재개발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재건축 재개발인지, 예, 아유, 시범은 도시하다가 너무 멀리 예, 왔네요. 그러니까요. 예. 아니 뭐 저희는 그러니까 이게 막 하나요 그냥? 그 15분 도시의 그 개념 자체가 뭐냐면 결국은 제가 그 삶의 질이라는 거 이게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안전하고 겁 그거- 없고 행복하고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 근데 거기에 교통수단을 일단 제외하자. 그러니까 이게 아주 소박하게 이야기하면 이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부산은 아까 얘기했던 지금 계속 개발 뭐 터널 네네. 어반 빼갖고 점점 그러니까 15분 도시가 생각했던 그런 우리가 그 좀 약간 느림의 이야기라든지 그런 거와는 완전히 바뀌어지는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르죠. 다양성이 네. 없어요. 다양성이. 15분 도시는 원래 지금의 현대 도시의 삶이 잘못 살고 있는 삶이다라고 하는 반성에서 제출된 개념이거든요. 근데 지금 부산시가 진행하고 있는 거는 아까도 잠시 이야기했듯이 이게 개발 정책의 하나로 묶어서 같이 진행이 되면 처음에 제기됐던 그 철학, 정신 이런 거는 아예 없어져 버린 거죠, 그냥. 그래서 보고돈 시장 때 들어와서 용적률을 좀 낮춥니다. 낮췄죠. 왜 낮추냐면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용적률이 올라가면 빼곡하게 들어서잖아요. 그렇죠. 높이 올라가고. 그래서 사실은 뭐 아파트 값이 올라가서 더 좋을 것 같지만 살 때는 되게 또 불편하거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박형준 시장이 당선되자마자 원래 복귀시켰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원도심 내에 또 더 인센티브를 줬고 이러면서 계속 이제 난개발도 부추기고 더 사용할 수 있는 곳을 이제 재건축 재개발을 좀 이제 독려하는 이런 분위기에서, 사실 아까 30년 된 아파트가 위험하댔지만 콘크리트는 100년은 갑니다. 그러면 이제 보강해서 쓸 건지 리모델링을 할 건지 이런 다양한 선택을 하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렇게 싹 밀어버리고 재개발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이제 이익이 많이 생기니까 다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아담한 아파트들이 다 하늘을 찌르는 듯한 이런 아파트가 되고 있고, 제가 다양성 문제를 말씀드린 건 부산의 80%가 넘었어요. 주거가, 아파트가 차지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부산이 아니고 이제 붓밭이에요. 원래 산이 많아서 부산인데 아파트 천지입니다. 근데 너무 주거의 다양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주거의 다양성이 없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산시가 정책적으로 이제 주택도 짓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다음에 연립주택도 짓고 그냥 단독주택도 짓고 다양한 주거 형태를 해야 되는데, 서울이나 제주도나 광주나 대구에 가도 똑같은 모양의 아파트들만 이제 부산에 가득 차버리는. 그래서 저는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이제 너무 가로변에 아파트 주상복합이 높은 주상복합이 많아서 운전하다 보면 이제 하늘이 안 보일 상황이 돼요. 마천루만 보이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그 원래 이 그 부산에 이제 그러니까 산지가 많으니까는 네네. 뭐 아파트가 어느 정도 들어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은 조금 그 시 외곽, 부산시 외곽으로 해서 여기는 뭐 공장지대 아니면 이쪽은 조금 전원주택 단지, 조금 불려진 네네. 이게 조금 이렇게 다양성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부산시를 보면은 어떻게 하든지 이쪽에 빨리 밀어버리고 고층 아파트 세우고. 그렇죠. 그래서 그 대부분 나오는 얘기들이 뭐냐면 도대체 그 아파트가 LCT 얼마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아파트 가격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부산에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들이 떠나고 있는데 네. 그럼 청년들이 과연 자기가 태어났던 부산에서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그 여건이 되느냐. 그 박형준 시장이 얘기하는 게 뭐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 얘기하는데 돈 있는 사람만. 그러니까는 그렇죠. 그러니까 과연 부산에 태어나서 태어난 청년들이 또 다시 부산으로 와서 살 수 있을까? 살고는 싶어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아파트 값이 올라가니까 못 들어가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박탈감 느끼잖아요. 해운대가 막 개발되고 있다 하셨잖아요. 하루가 다르게 달라진다. 근데 해운대 구민들의 그 삶의 질이나 만족도 조사는 다른 구보다 떨어져요. 그거 왜 그럴 것 같아요? 해운대 내에서도 빈부격차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오히려 저처럼 사구에 사는 사람 안 보니까 나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생각 안 하는데 해운대에 사시는 분은 뻔히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박탈감이나 행복감은 더 떨어지는 거죠. 그게 무슨 행복한 도시고 다시 살고 싶은 도시입니까? 그리고 아니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고 보유해야 되는 여러 가지 용도나 아니면 부산 식당을 전부 다 아파트를 개발하는데 다 내주고 기업들은 최근에 뉴스 보셨죠? YK 스틸도 이제 나가고 네. 그다음에 현대 글로벌 서비스도 본사를 판교로 옮기고 도대체 아파트만 있는 도시가 되면 일자리는 없는데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그렇게 많은 기업들이 지금 다 나간다고 하잖아요. 르노는 어떤 경우냐면 르노는 지금 16만 평 정도 되는 땅을 팔려고 근데 땅을 자기 공장 부지를 자꾸 판다는 거는 거기에서 사업을 안 하겠다라는 일종의 암시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땅을 팔려고 내놨단 말이에요. 물론 처리하기는 했지만 그럼 YK 스틸 제조업이 나가고 물론 환경오염을 시키는 기업이 있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논란은 있지만 지금 너무 부산에 일할 일자리가 없다고 하니까 그런 기업은 나가고 그런 기업이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 다 아파트 때문이에요.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 민원이 너무 많아서 못 견디는 거예요. 물론 원래도 나갈 계획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르노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공을 들여서 인센티브를 줘서 거기 유치했습니까? 근데 지금 땅을 야금야금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 현대 글로벌 서비스는 어떻습니까? 그 연구 인력들을 부산에 있는 연구 인력들 몇 명만 남겨놓고 서울, 울산에 있는 연구 인력들을 다 판교로 다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여기가 원래 본사였는데 그런 거 안 맞고 뭐 합니까? 15분 도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디지펜 공대 유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요즘화 펀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나가는 대기업들이에요. 맞잖아요. 르노, 현대 그런 기업들 나가는데 부산시는 뭐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다시 살고 싶고 뭐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이런 도시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다 떠나고 있는데 텅텅 빈 도시에서 어반루프 타고 돌아다닐 겁니까? 또 흥분했네요. 죄송합니다. 이제는 제가 좀 성격은 좋은데 성질이 안 좋아서. 근데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박형준 시장도 그 보궐선거 통해서 이제 재임하고 이번에 재선됐잖아요. 자기 임기 기간 동안에 민선 7기 때보다 뭐 민간 투자 유치나 뭐 MOU나 이런 걸 많이 했다고 선전을 하는데 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현대모비스 본사 부산에 짓는다고 했을 때 부산시가 얼마나 홍보를 많이 했습니까? 자랑했습니까? 그죠? 근데 소리 소문 없이 나가요. 그럼 많이 유치하면 뭐합니까? 이따가 다 이용해 먹고 필요 없으면 다시 뭐 수도권으로 옮겨가면 뭐 소일고 외양간 고치는 것도 아니고. 아니 4월에 자회사를 만들면서 그런 기미가 보였고 판교에 사옥을 짓고 있다는 걸 알았다면 당연히 부산시가 조처를 취했어야죠. 그래서 저희가 개발할 때 제발 기업 유치를 어떻게 할 건지부터 판교는 개발하면서 어느 땅에 어떻게 건물 지어서들은 너그 마음대로 해라 하면서 기회를 주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북한 개발하는 거 안 보세요. 딱 블록 정해서 여기는 어떻게 할 거예요, 뭘 할 거예요. 그 좋은 북한 땅에 다 지금 주거단지가 4,000세대가 들어가 있어. 4,000세대. 이거는 주거 용도의 또 지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거를 지을 수 있는 그 땅 말고 주거로 지으면 안 되는 땅이 아니고 주거 용도가 아닌 상업 지역에 벌써 4,000세대가 들어와요. 그 별로 뭐 넓다면 넓을 수 있는데 그 조그만한 곳에 근데 또 주거 용도 땅 또 있거든요. 그건 내 아파트만 지어가지고 대기업들은 다 나가고 나가는 기업들은 어떻게 나 몰라라 손은 떡 놓고 있고
근데 또 다른 기업은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다 협약뿐이에요. 협약 말고 뭐 한 게 있습니까 지금? 그리고 예 죄송합니다. 네, 얘기하세요. 중공업 지역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중공업 지역은 사실은 한번 중공업 지역이 해제되면 거기 중공업 지역을 다시 지정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용도를 2단계나 상향해주고 다 아파트를 지어요. 근데 서울은 그럴 경우에 절대 중공업 지역에는 그 사전협상제라고 하는데 사전협상제 지정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미래의 서울시의 자산이고 그 청년들 아니면 여기 서울에 사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부산은 그 넓은 땅들을 중공업 지역, 그럼 거기에 여러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 아파트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2단계나 해주면서 다 아파트 짓는데 공공기업은 많이 받았다 잘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시민사회단체가 그렇게 반대하고 이거 계속 두면서 미래의 자산으로 갖고 있다가 부산을 위한 용도로 쓰거나 아니면 일자리 창출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해야 된다는데 아파트예요. 상업 지역인데 10%만 상업 용도로 써요. 그럼 나머지 90%는 뭔지 아시겠죠? 아파트예요. 제가 하려고 했던 말이 이 말이거든요. 뭐냐면은 그러니까는 그 지금 그러니까 자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은 사실은 그러니까는 그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주는 부동산이 있고, 네. 그 다음에 돈을 까먹는 그 부동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파트 같은 경우 전원주택은 사실은 돈을 까먹는 부동산이거든요. 왜냐면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잠을 자는 공간이지 거기서 뭐 그걸 통해서 어떤 생산성이나 수익이 발생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부산에 보면은 부산 땅이 100이라고 그러면은 한 70-80%는 다 그냥 그 생산성이 없는 뭐 그러니까 근데 그 생산성을 어디서 찾느냐면은 부동산 투기 차익 맞습니다. 이런 걸로만 하는 거잖아요. 실제 코로나 시기에 그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부산이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도 건설이 먹여 살린 거예요, 실제로는. 지금도 보십시오. 부산시 전역이 지금 아파트 공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 부산 경제에서 건설 분야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이것도 한번 그럼 우리나라 전체가 부동산 건설업으로 네.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저는 그래서 부산이 좀 위험하다는 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동산을 살 때 다 대출 끼고 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대출이자 엄청나게 오르고 경기 안 좋아지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 사실은 우리 중도금이고 뭐고 낼 수가 없고 대출도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다 어그러지면은 이제 부동산 회사도 건설 회사도 다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생산성이 없는 부동산 부채만 갖고 있으면은 이제 다들 파산이나 뭐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젊은 친구들 영끌해 갖고 지금 뭐 샀다가 지금 대출 이자가 올라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골치 아프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연스럽게 일자리 문제로 넘어오네요. 네네. 사회적 경제 이야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회적 경제. 저희가 사회적 경제까지는 예. 너무 길고 그래서 그런가요? 일단 벌써 지금 저희 한 50분 얘기했어. 진짜? 제가 보니까 너무 막 이야기하시다가 죄송해요. 저 때문에 그렇죠. 아니 그게 근데 사실 할 게 많아요. 사회적 경제도 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또 하고 추경을 곧 한다거든요. 예. 그 한다고요? 문제도 네. 이야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업무 협약 조례 관련해서 305회 회기 때 보류되고 폐기됐는데 또 시의회 권한을 축소해서 그 업무 협약 조례가 뭐냐면 이제 시장이 협약을 맺을 때 시에 보고해라는 건데 그 권한을 없애는 조례를 또 올린 거예요. 부산시에 폐기했는데 또 바로 이번 회기 때 올렸죠. 그래서 사실은 진짜. 아니 근데 할 게 이거 많고- 올리면은 국민의힘이 지금 다수니까는 통과될 아니 수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자기 권한을 뺏기는 조례를 저는 쉽게 동의 안 해줄 거라 생각하고 또 지금 과연 그럴까요? 국제 영화제 지원 조례도 제가 볼 때는 올라왔거든요. 근데 한번 올라왔다가 입법 예고까지 했는데 또 그 조례 입법 예고 저희도 의견을 냈었는데 그 조례 폐기하고 다시 올렸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서병수 때 다이빙벨 사태로 국제 영화제와 갈등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를 이제 갈등을 제도화하겠다는 것 같아요. 완전히 원래 문화는 팔거리 원칙 아닙니까? 팔길이 원칙. 근데 다 보겠다는 거예요. 다 언제든지 볼 수 있게
물론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영화제가 끝났을 때 보는 건 맞죠. 뭐 감사한 근데 식으로. 근데 그거를 훨씬 넘어서는 통제와 관리를 하겠다는 조례가 좀 발의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두 분이 좀 연구를 하셔서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부르지 말고. 지금 우리가 보면은 벌써 네. 이제 박형준 시장이 한 달이 넘었고 이제 2달은 채 안 됐잖아요. 아니요, 7월 1일이잖아. 근데 임기 시작이 7월 1일. 7월 1일이니까 이제 그러니까 한 달 안 됐잖아. 그 한 달 안 예. 됐죠. 그러니까 예. 지금 한 달이 안 됐는데 엄청나게 지금 해야 될 뭔가 감시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진 거야 지금. 15분 도시도 문제인데 이번에 올라온 안건들을 보면 이거는 시의회를 무시하는 안건들이 많이 나와요. 물론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상당히 자존심 상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거라고 사실 인식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실지 안 하실지 뭐 조직 개편안을 임기 12일 만에 올렸어요. 그렇잖아요. 시의 12분. 그 다음에 기획재경이 상임위에서 논의해야 되는데 그건 첫날에 또 있어요. 근데 초선이 30명 넘어요. 그럼 업무 파악해야 되잖아요. 물론 부산시 저는 시장님이 자기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조직 개편하는 건 저는 당연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처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다양한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있어요. 그럼 의견을 묻고 그 의견을 들은 다음에 또 시의회랑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랑 소통하고 시의회 문제제기를 겸허하게 받아안고 그런 논의 과정 속에서 행정 개편을 해야 되는데 12일 만에 이 안건을 탁 올려서 우리는 이전부터 준비했어. 동의해줘. 이게 무슨 정말 폭겁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바로 독재인 거예요. 다른 게 독재가 아니고. 아니 상황 조건 자체가 틀려졌잖아요. 그러니까 민선 7기 때면은 이렇게 안 했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 박형준 시장이 그 보궐선거로 됐을 때는 딱 본 거야. 아 지금 여기서 추진하고 그러면 말 많고 그러니까는 그렇죠. 나중에 이제 지선 선거 때 안 될 그 말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궐선거 되고 나서 사람들이 좀 놀랐잖아. 생각 외로 조용히 이렇게 지나가네 했는데 이걸 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되자마자 그냥 계속 밀어붙이잖아요. 안 그래도 저를 되게 안 좋아한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또 그 이미 이렇게. 선거 때 그 이야기 예. 거의 그렇게 한 거 아닌가요? 아니 그거 말고 그냥 그 어용민주당 단체 다른 사석에서도 그 사석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오늘 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 번 더 이제 낙인이 찍히는 효과를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저희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그러니까 주제로 삼아서 계속 얘기하는 게 이거를 심도 깊게 보는 이제 언론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15분 도시에 대해서도 계속 이제 뭐가 잘못됐는지 시정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감시를 하는데 시민단체들의 어떤 그런 목소리, 지적의 목소리들이 뭔가 자꾸 나와줘야지 네. 시민들이 한 사람이라도 알고 이거 15분 도시가 그런 게 아니었어? 라고 알 텐데 그게 안 나오잖아요. 전문가들도 좀 목소리를 내주셔야 돼요. 시민사회단체는 목소리를 좀 내고 있지만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사실은 목소리를 내고 그걸 못하게 막기 위해서 아니면 박형준 시장을 창피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정책 안에 아까 말씀하셨던 수많은 돈이 걸려 있어요. 그 돈이 다른 데 집행되어서 시민들한테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데 여기 집행됨으로써 난개발이나 오히려 토건 사업으로 바뀌어버린다면 시민들이 행복하거나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위해서 자꾸 문제제기도 해야 되고 만약에 시민사회나 전문가들의 문제제기가 잘못됐다면 해명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저 시민단체는 그래, 원래 저 전문가들은 그래, 그런 거 아니에요. 어느 시민사회가, 어느 전문가가 뭐 개인적으로 어떤 시장의 호불호는 있겠지만 부산시를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부산시를 더 안 좋게 만들기 위해서 활동하거나 이야기하는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빈말로 하지 못해요. 요즘 시민단체랑 전문가들이 다 근거를 가지고 공부를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귀를 기울여야 되고 본인이 생각하는 시민을 위한 부산을 위한
정책이 있고 시민사회가 또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자꾸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아닌 거는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가졌던 그 박 시장의 이미지, 썰전에서 봤던 이미지, 사회학자로서 이럴 것이라는 막연히 생각했던 이미지가 점점점 붕괴되고 있다는 게 저는 사실은 좀 안타깝습니다. 좀 처음에 놀랬던 것도 시범 도시 이야기할 때도 저는 부산에 대학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도시 계획이나 뭐 도시 뭐 설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전문가분들 많으신데 박형준 시장이 잘못 15분 도시 이해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줄 알았어요. 안 하세요. 잘했으면 좋겠다. 다 무슨 뭐 이런 위원회, 이야기거든요. 뭐 심의위원회 이런 데 다 들어가셔야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새로 시작하는 건 아니죠. 아니, 이제 정리를 해야죠. 자, 이제 뭐 더 하실 얘기도 있으면은 우리 양 차장님은 자주 보실 거예요. 왜냐면은 부산 시정에 관련돼서 가장 큰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박 시장이 싫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니 근데 박형준 시장 이미지가 그렇게 많이 안 좋아졌나요? 처음에 왜 선거 때만 해도 저는 어떻게 들었냐면 부산시 담당 공무원들하고 기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이야기까지 들었냐면 변성한 그 권한대행 할 때보다는 훨씬 낫다. 이런 이야기들이 권한대행은 그게 없어요. 결정권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잠시 그 부시장 하고 있으면서 권한대행인데 물론 이제 당연히 좋아하겠죠. 왜 좋아하냐면 다시 시작하는 것 같은데 모든 인상권을 다 줬잖아요. 공무원들 알아서 해라고. 그럼 왜 안 좋아해요? 근데 이제 재선하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건 모르겠어요. 그 이야기는 아직 못 들었어요. 근데 독선적이라면서요. 화도 많이 내고 기자들한테 그렇게 들었다. 그거는 선거할 때 그랬다 하더라고요. 선거할 때? 네, 막 질의하고 막 화도 내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자기한테 좀 싫은 LCT 이야기하고 막 성도 내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초반부터 선거 시작하기 그럼 전부터도 보궐 때도 그랬어요. 너무- 그는 독선적으로 변했다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선거할 때도 설정할 때 보면 전혀 화 안 내잖아요. 근데 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제가 본 적은 없기 때문에 뭐 이거를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지만 저는 전원입니다. 기자들의 전원이고. 예. 그러니까는 뭐 그 우리 양 차장님이 내피셜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 이제 기자들로부터 들은 얘기니까 그렇죠. 나중에 네. 법정으로 가면 뭐 기자들 끌고 오면 되지. 화를 냈다는 게 또 법정으로 가요. 명예훼손 가나요? 자, 뭐 오늘 우리가 이제 15분 도시 이야기를 주제로 삼았는데 결론은 박형준 시장 민선 8기의 문제점이 벌써 한 달도 안 돼서 심각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다양한 그 부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그 아임피터 뉴스에서 부산 1위라는 채널 그 프로그램을 만든 이유도 아무도 부산의 그 시정의 문제점을 얘기하지 않고 부산 난개발의 로 인한 그 부산 시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라도 얘기를 하자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올 것 같아갖고 4년 동안 박형준 시장만 비판하는 얘기만 나오는 거 아닌가 좀 우려도 됩니다. 그러면은 부산 시민들에게는 엄청 안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게 사실 15분 도시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다음에 뭐 용역이나 방향성이 잘 풀어져 갖고 좋은 방향으로 하면 좋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방송하는 그쵸. 거잖아요. 네네. 박형준 뭐 부산시장이 아니더라도 뭐 부산시 공무원들이 조금은 그냥 단순하게 뭐 용적률 높이는 이런 식으로의 어떤 그 도시 개발보다는 삶의 질 리더라도 좀 천천히 함께 가는 이런 부산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